두 번째 발표 1951년 사제서품부터 69년 추기경 서임까지 신앙 여정을 발표하신 이충렬 작가님과 토론을 해주실 충남대학교의 김수태 명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토론과 같은 요령으로 오늘 지정 토론자이신 김수태 교수님의 토론 내용 먼저 듣고 이어서 발표자이신 이충렬 작가님의 답변, 그리고 정중석에 질문이 있으면 받고 또 줌으로 혹시 질문이 들어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태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이충렬 선생님은 요 해화동에 살고 있는 저하고 가장 가까운 선배 친구예요. 친구라서 평상시에 책 나올 때마다 받고 또 그 덕분에 또 선생님을 좋아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는데 어쩌다가 또 이런 토론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하게 됐으니까 저 전공인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기 처음에 이제 제가 적은 내용은 뭐 솔직한 느낌이니까 밝혔습니다. 선생님 아까 발표 때도 이제 연구하는 거하고 뭐 전기 작가의 그 글쓰기하고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오늘은 발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연구를 발표하는 것이지 뭐 저기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바꿔서 7페이지밖에 안 돼가지고 신경질이 났어요. 이런 걸 날 보고 토론하라고 그러냐고.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이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뭐 아까 이제 박일영 선생님께서는 뭐 좋은 연구소를 했지만 제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 사제수품 50주년 여기 조한건 시부님 계시지만 사제수품 하보집에 제가 평전을 썼어요. 평전을 썼는데 아주 추기경님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셔가지고 저거를 일본 가톨릭 잡지에다가 실어주셨어요. 실어주고 또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을 시켜서 일부러 또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걸 또 상당히 정성스럽게 썼는데 뭐 작가의 글은 읽어도 연구자의 글은 안 읽어요. 이상한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한성훈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추기경 전집 만들 때 신치구 선생님 또 그분 또 제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저희 본당 수녀님하고 또 인척 관계였어요. 뭐 그건 나중에 알았지만 신치구 추기경 평전을 쓰면서 신치구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자료집을 만드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봤어요. 봤는데 그분 이제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만들기에 제가 그 편집하고 뭐 저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반영된 것도 안 반영됐는데 그 책이 나오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추기경 연구소가 만들어졌다 해서 내가 시골에 살고 있지만 내 같은 것도 와서 좀 배우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 사람은 좀 시골 사람을 사람처럼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두서러 번 연구소에서 전화해가지고 잡지 거기 나오는 발표도 보내달라 뭐 해야 이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참 하늘에게 추기경님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연구소가 그 학교에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교수라든지 신부를 위한 연구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 또 아닌 사람을 위해서 추기경님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지 끼리끼리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8월 말에 정년했지만 참 오늘의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의 풍경이 참 실망스러운 게 너무 이제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비판을 이렇게 하지만 애정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기경 연구소라는 게 좀 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물었을 때 추기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알려주고 또 대답할 수 있고 의견을 할 수 있는 자리지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 학교 기관이고 등등 이래서는 추기경이 제대로 밝혀질 일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충렬 작가 우리 선생님께서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저한테 넘겨주셨지만 제가 뒤에도 썼지만 책도 제대로 요약하지 않고 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쓰시냐 하고 뒤에 뭐 썼지만 아까 설명하셨어요. 제가 뭐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제목이 신앙 여정이라 해놨지만 그 안에서는 또 신앙 여정과
영성을 다룬다 했지만 영성에 영자도 없습니다. 뭐 아까 한성훈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그 종교적 영성하고 사회적 영성 부분은 1990년대 이후 들어와가지고 사회학자 중심으로 해가 또 사회적 영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특히 누가 이야기했냐면 그 박명림이라고 그 이제 정치학하는 사람이 사회적 영성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종교적 영성 그건 박명림 그 사람이 또 전유물도 아니에요. 이미 그 시대에 들어오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성의 부분을 종교적 영성, 사회적 영성을 가지고 나눠서 살피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영성이란 말이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양모 신부님 같은 경우도 영성이란 것이 뭔가 하면서 이제 어떤 글에서 의문을 이제 표셨지만 아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성은 다루지 않았다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앙 여정 부분도 그 신앙 여정을 가지고 신앙 행적이라고 이렇게 고치셨지만 이 그런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의 행적이라고는 저는 뭐 지금 또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 토론으로 보내고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는 전기작가지 비평 전기작가가 아니다고. 이제 네가 바라는 거는 그런 수준을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좀 지났으니까 그 이후 비평 전기하고 또 전기하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역사를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궁극의 목표로 한 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 차이밖에 없지. 뭐 저는 연구는 남다르고 뭐 전기는 뭐 또 다른 그런 거 하거나 거기는 서로 공통적으로 그 통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런 느낌을 이제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의 차이라고 여기 뭐 그래다 쓰기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서로가 공감하고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사 연구와 관계해서 최근에 이제 전기 작가인 이충렬 선생님뿐만 아니라 문학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에 대해서 많이 도전들을 하고 있는데 역사 연구하고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진지한 반성을 할 시점에 도달했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 문학하는 분들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듯이 이제 너희들 역사 연구자들이 뭘 했냐, 왜 이렇게밖에 못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날라오는데 그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역사 연구자들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료가 있는 한 대답하지. 그 나머지 부분은 읽는 사람이라든지 읽는 사람의 상상에게 맡기는 부분인데 어떤 그런 차이와 공동점을 좀 구별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신앙 여정과 관계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가톨릭 운동하고 뭐죠? 제2차 바티칸 공예의 두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바티칸 공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잠깐 언급하겠지만 여기서는 가톨릭 운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목에 이제 선생님께서 그 피데스 통신사의 대구 교구 통신을 하면서 가톨릭 액션을 접하다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추기경 평전을 쓰면서 대구에 있는 가톨릭 신문사 그 자료실에 갔어요. 가서 뭐죠 가톨릭 그 김산 추기경 관계되는 가톨릭 신문에서 기사들을 좀 그 뽑은 것 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가서 찾았는 거는 저는 그 이충렬 선생님처럼 지배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보여준 자료는 바티칸 공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생님이 그 전기 두 권의 책을 써서 그 첫 번째 권에서 가톨릭 운동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 보고 참 많이 제가 반성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가톨릭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메리놀 그 외방 전교회하고 그 상당히 밀접한 인연을 가졌기 때문에 그 1930년대 서울에서 뭐 한국 5교구 주교들이 모여서 가톨릭 운동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교구 메리놀 외방정교회에서 가톨릭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그 평양교구에서 전개한 가톨릭 운동, 메리놀이 전개한 가톨릭 운동하고 파리외방정교회에서 전개한 가톨릭이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외방정교회가 전개한 가톨릭 운동이라는 것은 대구하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근본적으로 성직자 중심주의입니다. 주교 중심주의가 성직자 중심주의인데 그 안에서 이제 평양하고 뭐 대구나 이제 그 서울하고 달리 평신도에 대한 참여를 그 허락을 하지만
주교의 감독하에서 움직이지는 거냐, 더 얼마큼 자유를 주느냐는 그런 차이가 메리론하고 파리 여방 정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이제 그 본문과 달리 이제 그 슬라이드 그 PPT를 보여주시면서 주경님이 가톨릭 운동 다섯 개의 글을 쓰시면서 이전에 가톨릭 운동이 왜 실패를 했고 등등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 돌아가지고 주경님이 최덕흥 주교를 통해 가지고 가톨릭은 접하다나 또 다르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접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분명히 이제 선생님도 인정하고 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파리 여방 정교회라고 하더라도 또 다릅니다. 그 안에서는 라리보 주교라든지 루이 드 델랑드 신부와 같은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의 파리 여방 정교회 신부들하고 라리보 주교가 그토록 비판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파리 여방 정교회 신부하고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차이라는 건 뭐냐? 라리보 주교는 뭐 바티칸 공예에도 참석하고 또 등등 하지만 특히 루이 드 델랑드 신부는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그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 천주교의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무슨 오해를 일으키냐 하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김수환 추경에 의해서 비로소 세계 천주교의 흐름과 우리가 이렇게 비로소 접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천주교 내부에 있어서 한국인 성직자든지 그 파리 여방 정교회 신부든지 세계 천주교가의 흐름하고 한국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저 이번에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 한국만으로 고립세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세계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 데에 대해서 한국 천주교 내부에서도 많은 모색을 한 그런 시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했지만 가톨릭 운동에 대한 추경님의 5개 글을 이제 저도 앞으로 구해서 이제 보겠지만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수환 추경님이 가톨릭 운동의 장점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단점이라는 건 제가 아까 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성직자 중심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추경 전집을 만들고 추경 그 글을 거의 다 읽어본 상태에서 느낌 받는 거는 추경님이라는 거는 절대로 성직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제가 짧은 어떤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평생 강조했던 모토는 뭐냐면 성직자든지 평시든지 수도자든지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세례받은 신자로서는 동등하다는 걸 그분의 평생의 모토입니다. 근데 그게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고 그렇다면 추경의 정신이란 아까 이제 이제 이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바티칸 공의의 보여주시면 사랑과 대화라 했지만 그분의 사랑과 대화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평등함이라든지 대등함 그게 신부가 따로 있고 주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황님이 이제 되시면서 강조한 게 그거였어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로 부르자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계신 저희 교회 주경님한테도 교황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주교님도 좀 그렇게 쓰세요.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바뀌어요. 여전히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의 선호라든지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경님도 해방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톨릭 운동, 그 가톨릭 운동이라는 것은 거의 운동의 이데올로기화입니다. 정치 투쟁을 한다든지 언론사를 만들어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의 전집을 통해서 저 기억하는 바에서는 가톨릭 운동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가톨릭 신문에서는 5번 이렇게 연재하고 있지만 거의 전집에서 나온 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최석우 신부님께서는 모신회께서는 가톨릭 운동하고 바티칸 공의회의 어떤 연결점에 대해서도 어떤 설명도 하시고 있지만 왜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문서정교라는 말도 바로 그겁니다. 아까 문서정교라는 것이 추기경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다지만 이 문서정교라는 건 저도 그렇게 논문 썼지만 그건 평양교구에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를 만드는 모교관 신부, 모교관 주교가 바로 제일 관심 갖는 게 문서정교입니다. 문서정교. 그래서 저는 그 문서정교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도보 선교도 하고, 걸어서 직접 타고 가서 사람한테 전달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잡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 문서 선교다, 그렇게까지 제가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한번 더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학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아까도 이제 게베르트 신부를 만나고 뭐 베퍼너 신부를 만나가지고 뭐 가톨릭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제가 김정수 선생님 글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루이 델랑드 신부가 남산 주기에 태어난 남산 성당에 이제 그분 주임 신부님이었다는 것도 오늘 이번에 배웠고 이제 했지만, 장병하 주교님이라든지 최덕흥 주교님이 한국 전쟁, 6.25 전쟁 이전에 김수환 주교님을 해외로 유학을 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이 거기에 이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요한 바오로 2세 전기인데요. 그 폴란드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도 요한 바오로 2세라 하는 그런 교황님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폴란드 교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한국 6.25 전쟁 직후에 있어서 대구 교구가 자기들의 소속 사제라든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그런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고, 저는 계속 그렇게 이번에도 토론문을 보내고 또 제가 잘못 질문했나가 계속 돌이켜보면서 생각했지만, 뭐냐 하면 주기는 또 공부를 하고 싶었지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분의 원고를 봤어요. 전집을 만들면서 그분이 쓰신 원고를 보면 참 인상적인 뭐냐면, 저는 이렇게 오늘 토론문 쓰면 얼마 지나면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분의 글이란 건, 원고란 건 대부분 이면지에다 써놨어요. 이면지에다 써놓고 또 고치고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했다. 그것도 고치고 또 뭐 어떻게,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토록 저렇게 철저하게 영구자의 자세를 가지고 글을 쓸까 하는 그분의 원고를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평생의 지향은 연구지. 그러니까 그분이 글 쓰고 어떤 논리 전개하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을 저는 떨쳐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간다 하는 거는 저는 설득력은 떨어진다, 뭐 그걸 계속 주장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과 관계해서 아까 이제 추기경님이 되실 때 시복 씨가 관계해 가지고 선교자 부분 이야기했는데, 추기경님의 글을 읽어보면 참 이상하리나 만큼 어떤 현상을 찾아낼 수 있냐면, 오늘 내 교구라든지 그 주변에 숱한 그 교구에 사는 것이 뭐 김주수 신부의 표현을 빌린다면 순교자 팔기와 관계되는 언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분이 한국의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더라도, 한국의 순교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사회학을 공부하는 분이에요. 사회학을 공부하는 것은 역사가 달리에 의해서 과거 현상을 가지고 높이고 이렇게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삶이 그 당시에 그 시대와 사회 속에 자기 삶을 순교라를 톡했다고 한다면, 오늘 70년대라든지 60년대라든지 90년대라든지 이 속에서 신자인 나는, 주교인 나는, 추교인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응답을 했지, 그걸 하기 위해서 순교자를 언급하는 것이지, 순교자를 가지고 뭐 지금 유치하게 팔아가지고 조상 팔기 하듯이로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추기경님의 글이라든지 그분의 삶에서는 전혀 저는 찾아보기 힘들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기경이 이렇게 뭐 대고 등등 한다는 거는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뛰어남이 이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순교와 관계되는 부분 이런 거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관계해 가지고 저도 추기경님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뭐 전집에도 많은 글이 실려 있고 가톨릭 신문에 나왔으니까 이분이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아까 루이 델랑드 신부였지만 그분도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궁극적인 정신이 뭔가, 뭐 평신도의 참여, 또 현실 참여
그 세상 속에 교회가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교회 내부와 관계해 가지고 지금 교황님이 그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의 순서대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근본 정신 중에 교육과 관계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 잘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 하면 성직자가 더 이상 평신도를 가르치는 위치에 자기를 설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계몽시키고 가르치기는 존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자가 평신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여전히 신자들 모아놓고 무지몽매한 신자인 줄 알고 자기들 더 많은 걸 한다고 싶어가지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려고 계몽시켜주려 하는데 그건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의 어떤 글과 사상을 보면 그런 계몽주의 현적 그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서로가 묻고 배우면서, 그건 공자님이 말씀하신 교학상장입니다. 그랬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자로서, 세례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했어요? 주교든지 뭐 평신도든지 사제든지 수도자인데 동등하다는 것이 그 이분의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티칸 공의에서 이야기할 때 그 바티칸 공의의 문헌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도 뭐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무시하면 무라시하라고 뭐 교회 운영하기 좋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건 그거 넘어서 김수환 추기경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진짜 진정으로 추구할, 아까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부분은 뭐 우리 이청래 선생님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100% 동감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을 존중하고 한다는 그 부분에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 아까 이야기했던 가톨릭 운동에서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데서 했듯이 신자들을 가지고 그냥 소나기 놓고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기경님의 어떤 그 신앙 여정을 볼 때는 신앙과 관계에서 그냥 어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면에 그 우리가 역사 이야기할 때는 심성사라든지 미시사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폭이 넓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태 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충렬 작가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에 대한 토론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네. 책도 좀 보내주세요. 앞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김수태 교수님께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우리 연구 업적들, 저서들 나오는 대로 택배로 특급 으로 이렇게 좀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우리 자리가 있을 때마다 좀 자주 모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충렬 우리 추기경 연구소에 대해서도 격이 없는 기탄 없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연구소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우리 이충렬 작가님하고는 두 분이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으시고 가까이 살고 계신다니까 아마 네,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더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요점은 이제 전기 작가님으로서의 그 표현 방식과 또 연구자로서 연구 발표하는 그 발표 방식도 그 접근 방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가톨릭 액션, 가톨릭 운동, 가톨릭 진행 등등의 그런 용어로 사용됐던 부분에 대해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관심 그리고 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것이 연결되는가에 대한 다른 의견 이런 또 등등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해서 이충렬 작가님이 전기 작가로서 추기경님의 51년도 사제 소품부터 69년 추기경 서임 때까지의 그 기간에 대한 전기 작가로서의 발표 내용을 연구자로서 이제 보완해 주신 토론 겸 보충 발표셨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작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큰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네. 이런 거는 세미나 자리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길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그 아까 발표할 적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기 작가로서 이런 게 하나의 심포지움에서 하나의 그 협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고, 제가 볼 적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걸 앞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벌써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그 파악을 또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제 임무를 다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주신 말씀을 다 해서 다음부터 혹시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길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마 개인적인 김수태 질문이 교수님이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은데요. 길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다라고 또 아마 할게요. 네네 짧게 요번엔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뭐 이충렬 선생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독자로서 이충렬 선생님들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쓰신 전기를 첫 권부터 지금까지 나온 걸 다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근데 뭐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나날이 못 쓰고 계세요. 글을 못 쓰는 걸 몰라요, 본인이. 왜냐하면 워낙 유명해지셔가지고 지금은 누가 말해도 잘 귀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쉽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그만두면서 했는데, 어떤 연구자가 논문을 쓰든지 책을 쓰든지 뭐 작가가 뭘 작품을 쓰든지 상관없이 완성돼 자기 손을 떠나면 그게 자기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더라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뭐냐면 대부분 자기 이름 석자가 적혀 있으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일 때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수준 있기를 바라지, 나날이 같은 톤이든지 조금 이렇게 아쉬움을 주는 그런 거는,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써주세요. 앞으로 반성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날이 갈수록 못 쓴다고 그러는데, 그전엔 제가 상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가장 최근에 올해 쓴 김대건 조선의 첫 사제는 주기호회의 제32회 매스컴 대상에 출판 부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는데, 혹시 네. 방청석에서 질문하실 거나 뭐 들어오신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석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초심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분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예. 하나, 네네네. 예. 네,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 좀 전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송명근 바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그 김수환 주기형님이 서울 교구장으로 착좌하시면서 교회 내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다고 그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지만은 양모 신부님이 아주 가장 앞장서서, 근데 그게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상하 연령, 또 어떤 경력, 또 지방과 어떤 서울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대하신 분들도 다 외국에 유학을 하신 신부님들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왜 반대했을까 하는 것도 좀 어떤 연구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예,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제까지 파악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사실 크게 전기를 쓸 적에도 논하지 않았습니다. 김수환 주기형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의 그 회고록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일어난 문제가 대단히 크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거는 단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유럽, 아시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약간 보수적인 성직자 위주의 이 신앙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님들,
그래서 또 심지어는 주교님들도 그런 개혁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어떤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도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왔던 어려움이 아닌가.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당시 그 제2차 바티칸 공의 관련 문서를 주면 휙 집어던지는 본당 신부님들도 계셨다. 그리고 그 당시 주교회의 사무처장 신부님께서는 카톨릭 시보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은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매달 1000부씩의 책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그거를 읽으시는 분이 20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다. 그 정도로 이 제2차 바티칸 강의회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혁명이었었다고, 당시로서는 혁명적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시는 신부님도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역사학자들 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교회 종교의 역사도 보면 늘 그 보수와 진보의 뭐 갈등이라 그럴까 하는 것은 늘 뭐 꼭 천주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사 안에서도 늘 있어왔던 일이고, 그것이 또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김수환 추기경님을 지지하는 분들과 또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알력과 갈등으로도 나타났던 것으로 우리 전기 작가님께서는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